안녕하십니까. 현대생고수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2월 1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얼마든지 뭐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도 이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굴레에 벗어나서 미국 증시에 동조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 시장의 상황은 일단 최소한 나쁘지는 않죠. 다소 부족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작은 주제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왼쪽 하단의 박스에 3번 초점에 정리를 좀 해놨죠. 삼성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 또 현재 5G와 관련된 얘기, 오늘 정강후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얘기,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보시면 삼성전자도 강하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성이 보다 강합니다. SK하이닉스가 보다 강한 그 이유와 그와 관련된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익이 또 오늘 시장을 보면 뭐 카카오가 상당히 셉니다. 카카오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테스나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의 상황을 보고 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SLP 반도체입니다. SLP 반도체 얘기도 언급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날 2월 16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청담동 리베라 호텔 15층 로즈홀에서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사는 저희 송조 회장과 저 리처드 양 양석센터장이 맡고요.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안내 말씀은 이제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을 들어갈 텐데요. 수급 전에,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우상단에 보이는 이 차트는 나스닥 차트가 아니고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까지도 전고점을 넘지 못하다가 3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여하히 극복하며 나스닥처럼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재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의 TSMC입니다. 그와 관련된 현재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현재 일단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3일 연속 순매도를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비하는 그런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나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긍정적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현재 시장을 좋게 본다면 코스닥도 순매수 해야 되고요. 특히 선물도 순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죠. 기관들도 약간은 소극적으로 현재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 유독 현재 일반 개인들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거래소 쪽은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습은 뭐 A학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B학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비교적 괜찮은 수급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정도 부족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 것은 선물 쪽인데요. 선물 쪽에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지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중, 일중 그래프입니다. 틱 차트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컷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의 베이시스입니다. 플러스 0.3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세장이 되기 위한 가장 현재 기본적인 베이시스 수준은 플러스 0.5, 적당하게는 0.7, 0.8, 1.0 이상 올라가 줘야 됩니다. 콘텐고라고 하죠. 그 상황을 본격적인 강세장에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콘텐고로 합니다. 콘텐고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0.7 이상 돼야 되거든요. 즉 0.1, 0.2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비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은 그 정도 보고요. 시장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미국도 역시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약화됐다는 것 때문에 떴고요. 또 한 가지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이죠.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일각에서는 11년째 연속되고 있는 경기 확산세 및 그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 길게 왔다는 것과 또 그것과 관련된 자산 버블 너무 주가나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게 버블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속세가 꺾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일가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 연준 의장이 그런 정도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버블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조명을 좀 해볼 생각이고 오늘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이 강세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그 내용은 시장 전반에 관련된 내용 그런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소주제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을 2월 10일 현지 날짜죠. 어제 그제 언팩 행사 공개를 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와 관련돼서 3종에 나왔고요. 그리고 접을 수 있는 갤럭시 시리즈로서 갤럭시 G 플립을 내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 내용을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것이 부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패셔너블해요. 또 휴대폰이성 상당히 손 안에 들어갈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성 좋다는 것과 카메라가 많이 달렸어요. 또 기능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다자간 회의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폼팩터는 그 전에 접는 것은 옆으로 접는 그런 그 형태였다가 위아래로 접는 팩터로 폼팩터 형태 결정인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폼팩터가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5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카메라 기능입니다.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놨죠. 카메라가 일반적인 레귤러 제품의 3개 그리고 울트라 제품의 5개나 장착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수요 대상은 삼성전기가 들어가요. 삼성전기의 전체 매출의 40%, 수익의 50% 넘게 카메라 모듈에서 창출을 하거든요. 현재 이것과 관련된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현재 MC넥스도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삼성전자와 직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LG 이노텍도 간접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거죠. LG 이노텍도 다시 탄력에 나오는 것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그리고 삼성전기와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삼성전기는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죠. 한 가지는 혁혁한 구조조정이 10년간에 걸쳐서 잘 되어 있다는 것 하나고요. 자, 2번째는 카메라와 관련돼서 상당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다 하는 것 하고요. 3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돼서 전장용 MLCC라고 하는 동력을 하나 아주 훌륭하게 장착했다는 것이죠. 이 3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삼성전기도 역시 다른 종목 못지않게 승승장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해서 금년에 적어도 17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에 맞춰서 보조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과 관련돼서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G인데요. 5G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죠. 미국의 3, 4위 현재 통신업체 T-모바일하고요. T-모바일하고 또 스프린트하고 합병한다는 것 때문에 어제 미국 우리 증시에서 그와 관련된 5G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지적을 해드린 바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 종목은 매수할 수 있지만 오늘 3일째 되는 날 꼭대기에서 잡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호재는 그 전부터 있었던 호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과 관련돼서 우이슬 솔루션까지 다 합쳐서 지금 작년 4분기 이하 올해 1분기 또 2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 부담을 덜고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5G는 대세입니다. 해서 적정한 시점에서는 그들을 뭐 재매수한다든가 추가 매수한다든가 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 유효한데 다만 딱 한 종목만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시면 뭐 오늘도 괜찮고요. 조금 나중에 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 5G와 관련돼서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DMO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CDMO라고 하는 것은 위탁 개발 생산,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현재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해서 개발하고 대신해서 현재 뭐 생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동인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최근 그 CDMO, 이걸 CDMO라고 해요. CDMO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대부분이 좀 영세한 편이죠. 자금력이 상당히 실적도 좀 부족하고요. 자금력도 많이 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직접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회로를 설계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뭐 반도체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벤처가 늘면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요가 늘고 또 그들이 그럴 만한 개발과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 파이프라인과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서로 분리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분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삼성바이오와 같은 그러한 CDMO 업체는 또다시 긍정적으로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현재 셀트리온도 해당이 되긴 돼요. 셀트리온. 그렇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수주 실적이 갑자기 늘은 것도 그를 기반하고 있고요.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며칠 동안 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양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SK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SK하이닉스 전고점을 이미 뛰어넘었죠.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못 넘었죠. 오늘의 주가 탄력성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역시 두 가지
호재가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 아까 봤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또 현재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반도체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 실제 반도체 D램가 고정거래가가 실제 지난 1월 달에 한 10% 정도 올라갔죠.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는 것. 가격도 올라오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 이런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물론 주요 사업이지만 반도체가 전부 다는 아니죠. 반도체 외에 휴대폰도 있고요. 일반 가전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있고 말이죠. 또 하만도 있단 말이죠. 자회사. 이렇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 사업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만 따지면 반도체 모멘텀은 SK하이닉스가 더 높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일례로 2018년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당시 실적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갱신해서 그 당시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58조 원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낸 바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당시 SK하이닉스가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2018년도 그 당시에 SK하이닉스가 현재 영업이익률을 올린 반도체 D램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6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60%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1,000원을 파면 600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20%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반도체가 좋아지면 빠른 속도로 현재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는 그런 그 업체가 두 업체를 비교해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 중기적 관점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엔 삼성전자가 더 잠재력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그 효과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도 단기, 중기 추세 관점에서 주가를 본다면 12만원, 13만원, 조금 더 본다면 15만원까지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빠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뭐 중기적 투자 관점도 괜찮습니다. 그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단기적인 흐름이 SK하이닉스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홀랑 바꾸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굳이 하신다면 새롭게 뭔가 단기로 접근하고자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도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요. S&P 반도체, 테스라입니다. 테스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테스라를 보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64억 5천만 원. 재작년 동기 대비 36%나 급증을 하고 매출도 52%, 영업이익률 25%. 우하단의 박스 안에 테스라 실적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은 게 있죠. 이것만 보면 상당히 좋은 듯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좀 못했다는 거죠. 75억 이상 나올 줄 알았더니 그보다 좀 작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그동안 미진했던 측면 태선을 보게 되면 최근 한 2주, 3주 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잠적 실적입니다만은 어쨌든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주목된다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때는 현재 계절적 이유 때문에 약간 실적이 기대보다 조금 나쁘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부터 당장 1분기 때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소지가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분기당 80억 원 이상, 작년 토탈 2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금년에는 320억 내지 36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스라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몇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국내 유일입니다. 또 비메모리와 관련되어 있죠.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고요.
전방 산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방 산업이 이미지 센서가 주업입니다. 뭐 현재 MCU도 있지만 보다 큰 분야가 이미지 센서 쪽이에요. 이미지 센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에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아니 이미지 센서의 글로벌 1위가 소니입니다. 가장 먼저 1위까지 등극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미지 센서 분야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분야 2위,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로서 물론 현재 점유율 격차가 꽤 나지만 삼성전자가 만만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현재 도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미지 센서 분야이거든요. 전방 산업이 이미지 센서고 그 한가운데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분야에 있는 이 분야 한가운데 있는 테스라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매출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점차 그 외연을 넓히면서 주변의 팹리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공정 없는 설계 업체를 뜻합니다. 주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쪽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 센서예요. 이미지 센서 쪽으로 테스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로서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거래가 터지고 기술적으로 나도 부담이 되더라도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종목이다 하는 건데요. 자, 이 종목과 SAP 반도체 두 종목을 경합해서 보면 저희는 그래도 SAP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테스라도 탐이 나요. 그래서 약간 두 종목을 1 플러스 1 개념으로 해볼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SAP 반도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실적 전망,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현재 이런 거, 또 잠재력, 기술력, 현재 모든 것을 다 갖춘 A 학점에 있는 종목이 SAP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SAP 반도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SNS텍은 말씀드렸죠.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돼서 주목받고 있는 노광 공정이에요. 한 가지 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만 더 언급을 할게요. 비메모리 3대 기술. 원래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칩 설계 기술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칩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삼성전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패키징 공정이 중요하고요. 테스트 공정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광 공정인데 노광기를 우리가 만들지를 못하니까 노광 재료 중에서 블랭크 마스크, 사진 원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것을 만들고 있는 SNS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SAP 반도체, 또 테스트, 현재 빈머리 반도체 테스트 쪽에 테스나, 그리고 SNS텍 이 세 가지 종목입니다. 세 가지 일단 초점 맞추고 또 숨어있는 종목 하나 더 있죠. 동진세미템이 숨어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우리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거듭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계속 매수죠. 이거는 단기로 매매할 대상도 아니고 단기로 관찰할 종목도 아닙니다. 자, S자일은 약간 약간 쉴 필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 쫓아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이면 너무나도 당연히 보유해야 되고요. 물량이 많으신 분은 약간 줄이는 것도 뭐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을 한꺼번에 그것도 아주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 길은 삼성물산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 자산가치 대비 지금 40%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폭탄 세일 중에 있는 삼성물산을 매수하면 된다 하는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두 종목을 한꺼번에 아우르고 싶은 분은 삼성물산을 사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